조간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외국 인력 16,000명을 긴급 수혈한다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부터 함께 보시죠. 정부가 비자 발급을 확대해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제조업에 외국 인력을 집중 투입합니다. 비전문 외국 인력 쿼터는 뿌리산업 등 제조업에 6,000명, 조선업에 9,000명, 농축산업에 600명 더 늘어납니다. 외국 인력 입국 절차를 단축해서 입국에 걸리는 기간은 기존 84일에서 39일로 줄일 방침입니다. 또 신규 고용허가서를 이달 조기 발급하고 구인난이 심각한 조선업에 대해서는 특별 연장근로 신청이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빠르게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현장에선 가뭄 속 단비라고 환영하면서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와 속도가 현장 요구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기사 경향신문입니다. 전기요금 생산 원가인 전력 도매 가격이 최근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전력 사용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비싼 발전기까지 돌려야 하는 데다 액화 천연가스인 LNG 가격마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력 도매 가격이 급등하면 한국전력이 발전사들에 내는 정산금, 그러니까 전력 구입비도 불어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주가 올여름 전력 수급 운영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가스 도매 가격은 8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력 도매 가격이 계속 오르면 한전 적자 규모가 불어나는데 이에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 동아일보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이 인스타, 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과 영토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가 SNS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프로필을 개편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공감하거나 이모티콘을 붙이는 등 이용자끼리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네이버 밴드는 동네 모임 등 지인과 관심 기반 모임 플랫폼 성격을 강화하며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SNS 시장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순인데요. 메신저와 SNS,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 간의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짐에 따라 플랫폼들이 업종을 넘나든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플랫폼의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근 통신 3사가 OTT 시장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콘텐츠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OTT 시장에서 향후 4년간 1조 원 이상 초대형 투자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어린이 콘텐츠 사업 조직인 유플러스 아이들 나라를 분사시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에 진출합니다. 미국 디즈니 플러스에 필적할 만한 세계적인 키즈 특화 OTT 플랫폼을 일군다는 목표인데요. 최근 SK텔레콤이 한 해 1,000억 원 이상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KT는 자체 OTT 대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흥행시키며 제작사를 화려하게 데뷔한 상황. 앞으로 통신 3사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오늘 마지막 기사 중앙일보입니다. 어젯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 강남과 인천 등 시내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도로입니다. 도로가 범람하면서 차량이 침수돼 물에 떠 있는 모습이고요. 이날 낮 인천 부평구청역 인근 도로 역시 빗물에 잠겼습니다. 서울 신대방동엔 1시간 동안 136.5mm가 내려 80년 만에 서울 시간당 강수량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이날 밤 영등포역이 일부 침수되면서 1호선 하행 운행이 전면 중단되고 지하철 9호선 동장역도 폐쇄되기도 했는데요.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발생한 이번 장마급 폭우는 11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500mm의 강수량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